자, 60명의 학생이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맞힌 학생은 35명, 수학은 28명, 모두 틀린 학생은 5명이었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보자. 영어 문제를, 영어 문제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수학 문제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하게 되면,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35명, B 집합의 원소 개수가 28명. 그 다음에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렸대. 영어 문제도 틀리고, 그리고 수학 문제도 틀린 애들. 이해돼요? 영어도 틀리고, 그리고 수학도 틀린 애들. 이해되죠? 얘는 결국엔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몇 명? 5명.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알려주는 거야? A 합집합 B를 알려주는 거라 했었지? 합집합의 여집합을 알려준다는 건 합집합을 알려주는 거라고. 전체 학생 60명 중에서 5명이니까 합집합이 55명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그럼 교집합이 몇 명일까? 교집합은 A랑 B랑 학생 수 더한 다음에 뭐 빼면 되지? 합집합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A 집합은 원소가 35명, B 집합은 28명, 합집합이 55명이니까 빼주면 8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8명. 근데 A가 35명 했으니까 여기는 27명, B가 28명 했으니까 여기는 B 이렇게. 전체 이렇게 있고, 여기 바깥에가 5명.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전체가 60명인데. 1번 봅시다. 영어 문제랑 수학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은 어딜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은 합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영어 맞힌 애들, 여기는 수학 맞힌 애들, 여기는 영어 수학 둘 다 맞춘 애들. 그러면 영어 수학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은 이걸 다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몇 명? 55명이 답이 되고, 영어와 수학을 다 맞힌 학생 수는 8명이 답이 되는 거고, 영어만 맞힌 학생 수는 이제 영어가 A였죠. 영어만 맞힌 학생 수는 여기 27명이겠죠. 그래서 영어만 맞춘 학생은 27명 이렇게 풀면 됩니다. 83번은 학생 80명이 방과후 수업으로 중국어랑 일본어, 중국어를 A집합, 일본어를 B집합이라고 하면 중국어를 신청한 학생이 52명, A집합이 52명,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 B집합이 45명.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A, B 이렇게.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는 어딜 말하는 걸까? 여기 말하는 거 아닐까? 여기.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 여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집합을 먼저 찾아볼까? 합집합을 먼저 80명, 전체가 80명이라고 했잖아.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해라. 이렇게.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어랑 일본어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은 무조건 신청했대. 그러니까 한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은 다 신청했대. 80명이 다. 그러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하는 학생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80명이 전체 집합이면서 합집합의 원소도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빵이니까. 됐지? 자, 그러면 교집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교집합은 A랑 B랑 더한 다음에 뭐 빼면 되냐? 합집합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A가 52, B가 45, 합집합은 80 이렇게. 그러면 얼마야? 52, 45 둘이 더하면 97에서 80 빼니까 17 이렇게. 그럼 여기가 17이네. 그럼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전체 합집합 80에서 17만 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63명 이렇게 풀면 된다. 384번은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A, B 두 포털 사이트에 조사했대. A 집합이 25명, B 집합이 20명.
두 포털 사이트 중에서 어느 한 곳의 이메일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그러니까 A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B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었대? 5명이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합집합에 여집합이 5명이단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합집합을 알려주는 거라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 40명 중에서 합집합이 아닌 5명을 뺀 35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두 포털 사이트 이메일을 모두 사용하는 학생 수 물어봤으니까 교집합을 물어본 거지. 이렇게.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찾지? 교집합은 A랑 B랑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면 되잖아. 이렇게. A가 25명, B는 20명, 합집합이 35명. 그래서 10명이 답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나와.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시험에 나오거든.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시험에 나오는데 빨리 푸는 거 알려줄 테니까 적어놔. 이거는 막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공식처럼 외워서 풀어야 돼. 생각해서 풀면 풀이 과정이 길거든. 생각해서 풀면 풀이 과정이 긴데 공식처럼 하나 알려줄 테니까 적어놔. 교집합의 최소값은 A랑 B랑 더한 다음에 전체 집합 원소를 빼면 돼. 그리고 최대값은 미니멈은 둘 중에 작은 거.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은 둘 중에 작은 거. 미니멈 A랑 B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거 쓰면 돼. 그럼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교집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A랑 B랑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면 돼. 그래서 9가 나오는 거고, 교집합은 최대값은 둘 중에 작은 거. A, B 중에서 작은 게 17이지. 17. 끝. 그래서 더해서 답은 26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봐봐. 생각을 해봐봐. 아니, 선생님, 교집합이라는 게 겹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최소값 아닌가? 그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A집합 이렇게 있고 B집합 이렇게 있으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몇 개? 22개. B는 몇 개? 17개. 근데 전체가 몇 개? 30개. 문제가 생겼지. 왜 문제가 생겼지? 둘이 더했는데 30개를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30개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럼 30개를 안 넘어가려면 최소 몇 개는 겹쳐야 될까? 둘이 더하면 얼마지? 39지. 9개가 넘어가는 거지. 그럼 9개만큼 겹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최소 9개는 겹쳐야 된다는 거지. 둘이 최소 겹치는 부분이 9개는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22개니까 여기는 13개가 되면 22개 되겠지. 얘는 7개니까 여기는 8개가 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30개를 안 넘어가는 거지. 여기가 딱 0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가 이제 생기겠지. 여기는 더 늘어나도, 교집합은 더 늘어나도 돼. 그잖아. 이렇게. 그래서 최소 몇 개는 겹쳐야 된다. 9개는 겹쳐야 된다. 그럼 그 9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다? 둘이 더해서 30보다 크니까 둘이 더한 거에 30 뺀 거,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둘이 더했는데 30이 안 넘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여기가 40이야, 이렇게. 그러면 20이랑 17 더하면 40으로 안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 가능한 거지. 그럼 그때는 그냥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둘이 더한 다음에 40 빼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음수 쓰지 말고 또. 그때는 0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교집합의 최대값은 있잖아. 이게 둘이 점점 겹쳐져. 그래서 둘 중에 원소 작은 B집합이 A집합에 몽땅 포함이 돼버리면 B집합 자체가 교집합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둘 중에 원소 작은 게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17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게. 여기서 뭘 물어봤어? 합집합의 무슨 값 물어봤어?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지.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은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왜요? 봐봐봐. 교집합, 합집합은 어떻게 구하지? 합집합은 A랑 B랑 더한 다음에 A랑 B랑 더한 다음에 뭐를 빼면 돼? 교집합을 빼면 되거든. 근데 A랑 B가 더한 게 얼마래? 이거 둘이 더했더니 41이래. 이게 41이래. 근데 교집합은 안 정해져 있어. 교집합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교집합의 범위가 있는데 최소값이 얼마래? 7이래. 교집합은 7 이상이래. 그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일까? 둘이 교집합의 최대값이 얼마지? 둘 중에 원소 작은 거.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집합은 얘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한 거야? 7부터 15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얘에서 7을 빼면 얘가 최대가 될 거고 얘에서 15를 빼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만 교집합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똑같아.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값은 41에서 교집합 최소값인 7을 뺀 거. 그럼 얘에서 7 빼니까 3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이거에서 이거 15를 뺄 때가 제일 작겠지. 26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답은 60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86번 한번 풀어볼래 그럼 이제? 네, 합시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A랑 B랑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면 되고요. 아니, 전체 집합 빼면 되고요. 얘는 미니멈 A랑 B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거. 그럼 A랑 B랑 더하면 얼마냐? 43에서 40 빼니까 3. A, B 중에서 더 작은 게 뭐야? 18. 끝. 더하니까 21. 다음 연습 문제 봅시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성립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봐볼까요? 분배 법칙 하면 되겠죠. 여기 A 교집합을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A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랑 교집합이랑 합집합하면 그냥 교집합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뭐가 되지? 이거를 갖다가 앞에 거는 A 합집합 B는 그대로 쓰고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얘는 뭐랑 똑같지? 여집합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 합집합 B랑 이거랑 이거의 여집합이랑 겹치는 데가 있겠냐? 없겠지. 공집합 이게 맞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자, 디귿은 차집합이 분배 법칙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 교집합이니까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해볼까? 그럼 얘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고 A 교집합 C도 A 차집합 C도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랑 똑같죠. 그럼 괄호 안에가 A 교집합이 공통이니까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안에도 여집합으로 묶어볼까?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B 교집합 C로 바뀌겠죠. 그러면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니까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똑같네. 이것도 맞는 거고. 리을 한번 봐볼까? 리을은 뭐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볼까?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도 돼요.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도 돼요. A 교집합 B가 어디야? 여기. A 차집합 B는 여기. 합집합하면 A. 그럼 이게 A네. A랑 B랑 교집합하면 A.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만 맞다. 388번.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 간단히 할 때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해도 돼, 얘들아. 봐봐봐. 어떻게 빨리 한가? 이렇게 있지? A 교집합 B 여기. 이건 뭔지 알지? 이거는 뭐랑 똑같아?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A 차집합 B는 어디? 여기. 합집합 아래? A.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A. 끝. 다시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건데, 이거는 여집합에 들어가니까 묶어내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 그지 않냐? 이 A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 합집합까지 같이 묶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A 여집합에 합집합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분배 법칙하는 거지. 그럼 괄호 안에 뭐 남냐? B 교집합, B 여집합만 남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합집합하면 그냥 A 여집합이 되는 거지. 아, 그럼 얘가 A 여집합이구나. 둘이 합집합하라는데? 그럼 전체 나오겠네. 끝. 이렇게. 자, 389번 이거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봐보면 A 합집합 B에다가 이거 여집합으로 묶어내면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을 뭘로 바꿀 수 있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A 합집합 B. 이거 뭐야? 대칭 차집합이죠.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 여기 빨간색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246이 들어가야 돼. 여기 빨간색에 246이 들어가야 돼. 근데 A랑 겹치는 건 2밖에 없거든. A랑 겹치는 건 이 중에서 2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2밖에 없는 거지. 그럼 4, 6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잖아. 2, 4, 6이 여기 빨간색 두 개에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2, 4, 6이 빨간색에 나눠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2, 4, 6 중에서 A랑 겹치는 게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밖에 없다는 거지. 4, 6은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근데 A집합 1하고 3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야겠어?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겠지. 여기 빨간색이 못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끝. 그럼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이거 집합 P가 이거네.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은 14가 답이 된다. 이렇게. 390번.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를 구해라. 이렇게. 이거 좀 간단히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에다 그냥 다 여집합 해버릴까? 전체에다 다 여집합하면 되잖아. 이렇게. 둘이 똑같으니까 여집합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집합에 좀 여집합 만나면 얘는 그냥 A 차집합 B가 되고, 교집합이 여집합을 만나면 합집합으로 바뀌죠. 여집합이 여집합 만나면 다시 B 되는 거고, 얘는 A 되는 거고. 이렇게. 뭐해? 뭐해? 뭐? 왜 문제 풀고 있어? 설명하고 있는데? 어? 설명하고 있는데 왜 문제 풀고 있냐고. 1시간 내내. 응? 여기 봐. 집에 가서 풀어. 설명 듣고. 자, 항상 옳은 거 찾으래. A 차집합 B랑 합집합 했더니 뭐 나왔대? A 나왔대. A 차집합 B가 어디야? A 차집합 B가 어디냐? A 차집합 B가 여기야, 여기. A 차집합 B가 여기.
근데 이거랑 B랑 합집합하잖아. 그지? 그럼 뭐 되냐 니네가 보기에? A 합집합 B 되지 않냐? A 차집합 B가 여기잖아 여기. 그잖아. 그럼 거기다 B를 합집합하면 A 합집합 B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A 합집합 B인데 걔가 A라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 합집합 B가 A 된단 말은 B가 A에 포함된단 말 아니야? 그잖아. 그래야 A 합집합 B가 A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찾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91번 집합 x, y에 대해서 x랑 y가 뭐래? 대칭차집합이래.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일 때 a, b, c 대칭차집합 구하래. 됐어? 그럼 만약에 이걸 답안지처럼 a랑 b랑 대칭차집합 구하고 해볼까? a랑 b랑 대칭차집합 어떻게 구해? a랑 b랑 대칭차집합 구하면 A랑 B랑 겹치는 데가 뭐야? 1, 2네. 1, 2가 겹치네. 그럼 여기가 1, 2가 들어가고 여기 3, 4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A랑 B랑 대칭 차집합하면 여기랑 여기 남으니까 여기 3, 4 되겠네. 됐지? 그러면 3, 4랑 뭐랑 C랑 대칭 차집합하는 거야. C가 뭐야? 1, 3, 5 이거랑 대칭 차집합하는 거지. 그럼 대칭 차집합 어떻게 해? 둘이 합집합해. 둘이 합집합하면 1, 3, 4, 5 되잖아. 그치? 여기서 겹치는 거 빼면 되지. 겹치는 게 뭐야? 3이 겹치니까 3이 빠져서 답은 1, 4,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대칭 차집합이 뭐라고 했었지? A랑 B랑 대칭 차집합 하면 겹치는 게 싹 빠져.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1, 2, 3, 4 칠했지? 그지? 그럼 1, 2도 칠했어. 그럼 1, 2가 두 번 칠해졌지? 그럼 한 번만 칠해진 건 3, 4만 남잖아. 그지? 끝. 그 다음에 C가 뭐야? 3, 4, 1, 3, 5지 1, 3, 5 이렇게 3, 4, 7하고 1, 3, 5 칠했어. 그지? 그럼 뭐가 두 번 칠해졌어? 3이 두 번 칠해졌지? 그럼 3만 빠지는 거야. 그래서 1, 4, 5만 남는 거지.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392번 봐보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 값을 구해봐라. 3에 이게 그 배수라고 돼 있지. 문제 잘 봐야 돼. 이걸 배수 문제도 나오고 이걸 약수로 바꿔서 풀기도 하거든. 약수 문제도 나와. 그러니까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돼. 배수인지 약수인지. 배수래 배수. 3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치면 원래는 계산이 안 되는데 3하고 6이 약수 배수 관계니까 얘는 계산이 되는 거야. 6의 배수가 다 3의 배수에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의 배수가 돼. 그러면 5의 배수랑 3의 배수랑 겹치는 거니까 공배수 찾는 거잖아. 그럼 3하고 5의 공배수는 15니까 15의 배수 찾으면 돼. 그럼 1하고 200 중에서 15의 배수의 최소값 15. 최대값은 얼마겠냐? 최대값 얼마지? 15? 150 에다가 180? 195? 195 최대값. 그래서 더하니까 답은 얼마? 212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93번은 48명의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문제를 맞힌 학생은 23명,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10명, A 문제와 B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 5명. 그러니까 A 문제를 맞힌 학생 수를 내가 A 집합이라고 할 거야. 맞힌 걸 A 집합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문제를 모두 맞췄으니까 A 교집합 B가 10명. 맞힌 걸 A로 했으니까 A 문제를 틀린 학생은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B 문제를 틀린 학생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A랑 B 문제 모두 틀린 거니까 둘이 겹치는데 이렇게. 얘가 몇 명이래? 5명이래. 얘는 뭘 알려주는 거야? 이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고 얘는 뭘 알려주는 거라고? 합집합을 알려주는 거라고. 합집합은 전체 몇 명? 48명 중에서 아닌 거 뺀 43명이 되는 거지. B 맞힌 거 찾으래. 자, 그러면 구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되고 뭐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교집합이 몇 명이래? 교집합이 10명이래. 교집합이 10명. 여기가 10명. A가 몇 명? 23명. 그럼 여기 13명 들어가겠네. 근데 A 합집합 B가 몇 명? 43명. 여기가 23명이니까 여기가 20명이 돼야지 이게 43명이 되겠다. 그래서 B집합은 30명. 그래서 답은 30명 이렇게 찾으면 된다. 394번은 대칭 차집합이죠.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었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했었고, 이거는 둘 중에 B가 한 번 나왔으니까 적게 나온 게 답이라 했었죠. 395번은 봐보면 5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대.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원소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3이라고 쳐보면 A3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n에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A3이라는 애는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x가 원소인데 x가 3k 플러스 1에 이렇게. 근데 무슨 말이야? k가 뭐래? 정수래. 그럼 k가 0이면 x는 2가 되는 거고, k가 2면 1이면 5가 되는 거고, 2면 8이 되는 거고, 3이면 11이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x라는 애는 뭐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에다가 2 더한 거지. 그러니까 0, 3, 6, 9에다가 다 2를 더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1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자, 봐볼게. 일단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 왜 계산이 안 되지? 4의 배수랑 6의 배수 합집하면 뭐의 배수인데 계산이 안 되잖아. 그치? 왜? 왜 그러는 거야? 4하고 6이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라서 그래. 4하고 6은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이 계산이 안 된다니까.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이걸 분배법칙 해서 계산해야 한다 했었지. 이렇게. 그럼 분배법칙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럼 이게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게 12의 배수잖아.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건 뭐야? 6의 배수인 거고. 그럼 둘이 합집합은 이건 계산이 돼. 왜 계산이 되지? 10이랑 6이 약수배수 관계니까. 그러면 12배수랑 6의 배수 합집하면 뭐 나올까? 12의 배수가 다 6의 배수 안에 포함이 되니까 얘는 그냥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이거 구하라는 거라고, 이거. 됐지? 그럼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되잖아. 6 이렇게. 그럼 x는 뭐야? 6k 플러스 2.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6의 배수에다 2 더한 거. 그럼 k가 0이면 뭐 나오냐? k가 0이면 2 나오고, k가 1이면 8 나오고, 2면 14 나오고, 60 커져요, 60. 그래서 20, 26, 32, 38, 44, 50까지. 끝. 그래서 원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396번 보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자, 30의 약수 1, 2, 3, 5, 6, 10. 그다음 뭐냐? 15, 30 이렇게. 3의 배수 3, 6 쭉쭉쭉 가서 48까지 이거를 구해라. 이렇게. 알았어. A 여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A 여집합의 개수랑 합집합 B의 값을 구하래. 이렇게. 봐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니네가 생각하기에 A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 쓴 다음에 1부터 50까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 빼 1, 2, 3, 4, 5, 6, 7, 8, 9를 빼면 41개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수가. 그지? 그거랑 여기 있는 B랑 합집합을 하면 너무 많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지?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면 니네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조금 유명해서 좀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집합의 여집합, 합집합, 다른 집합 있지. 요런 거는 좀 잘 봐야 되거든. 이거 여집합하면 되게 간단한 값 나와, 얘들아. 이걸 여집합하면 되게 간단한 값이 나와. 해볼까? 여집합은 뭐 나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얘는 뭘 말했다는 거야? 얘가 이거의 여집합이 A 차집합 B니까 얘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었던 거야. 얘는 뭐라고? 이거의 여집합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거의 여집합은 되게 찾기 쉬워. 왜?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왜? 전체에서 이것만 빼면 되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를 찾는 게 더 편해. 그럼 A 차집합 B는 뭐야? 여기 A 집합에서 3의 배수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3의 배수 뭐 있냐? 3, 6, 15, 30만 빼면 되잖아.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지. 이게 4개 남는 거야. 이게 4개.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46개가 답인 거지. 전체가 50개니까 4개 빼면 46개.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건 되게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든지 A의 여집합 합집합 B라든지. 그러니까 여집합하고 다른 집합하고 합집합한 거는 뭐를 해주면 여집합을 해주면 되게 간단한 값이 나온다 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아따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A 차집합 B가 무슨 집합이래? 공집합이래. 이거 여집합하면 어떻게 돼? 이게 뭐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잖아. 아니 뭐라는 거야? 이게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거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니까 얘들아.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럼 이거 여집합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 되잖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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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여집합한 게 이건 거야 사실은. 알겠지? 이게 니네 머릿속에 똑같은 값이라고 입력이 돼 있어야 문제를 푼다고. 모르면 틀려야지. 자, 397번.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과 과학 체험의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과학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럼 역사를 A라고 하고 과학을 B라고 할게. 신청한 학생 수를. 그럼 과학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니까 B 구하라는 소리지. 역사 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33명이었대. 아,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33명. 역사 체험을 신청하고 과학 체험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15명이었대. 이 문장을 식으로 써봐. 역사 체험은 신청하고 그리고 과학 체험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돼? 역사 체험을 신청하고 그리고 과학 체험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지? 얘가 몇 명이래? 15명이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A 차집합 B가 15명이라는 소리지. 그럼 이건 뭘 알려주는 거야? 교집합을 알려주는 거야. 아니 그잖아. A가 33인데 차집합이 15이면 여기가 18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야 A가 3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두 가지 체험 중에서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8명이래. 여기가 8명이래. 전체는 몇 명인데? 50명인데. 그럼 전체 50명에서 남은 학생은 다 여기로 들어가야겠네. 그치? 그럼 둘이 더하면 33에다가 8 더하니까 41. 그럼 여기 9명이겠네. 됐지? 그럼 뭐 물어봤어? B. B는 몇 명? 27명. 끝.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풀면 되는 거야. 398번 봅시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 알려줬죠? 빨리 푸는 거. 이거 푸는데 막 고민하고 있고 막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푸는 건 빨리 풀어야지. 교집합 어떻게 구한다 했었지? x랑 y랑 더한 다음에 전체 집합 빼면 된다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값은 둘 중에 작은 거. x랑 y 중에 작은 거. 이렇게. 끝. 그러면 둘이 더하면 42에서 36 빼니까 6 이렇게. 그러면 19에서 6 빼니까 답은 13. 끝. 399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썼는데 x의 모든 원소의 합에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이렇게. 자 보자.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집합 x를 구하는데 x에는 원소가 최소가 되는 걸 구하래. 최소가. 알겠지? 그럼 일단 전체는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A랑 B는 전체 부분 집합이고 X도 여전히 전체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A랑 B는 겹치는 게 뭐야? 3, 4, 5가 겹치는데 그치? 여기 3, 4, 5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1, 2가 들어가고 여기는 6, 7이 들어가겠지. 그럼 없는 8, 9, 10은 어디 있을까? 여기 바깥에 있겠지. 8, 9, 10은 이렇게. 자 그럼 보자. X는 원소가 6개래. 아 X는 원소가 6개야? 오케이 6개래. 이 중에서 6개를 원소로 갖는데 X는. 근데 A에서 X를 차집합한 거랑 B에서 X를 차집합한 게 같대. A에서 X를 차집합한 거랑 B에서 X를 차집한 건 같대. 그 다음에 X에서 A를 차집합한 거랑 X에서 B를 차집합한 게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단 소리지.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요거 한번 풀어봐. 2분 줄게요. 이게 포인트겠죠, 이게. 못 풀어도 돼. 괜찮아. 못 풀어도 되니까 해봐. 이것저것 해봐.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푼 사람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A 차집합 X 했더니 A가 뭐야? A가 1, 2, 3, 4, 5. 그래서 X라는 집합을 뺐대. 그리고 B는 뭔데? 3, 4, 5, 6, 7. 그래서도 X라는 걸 뺀 거야. 근데 둘이 같아야 된다는데?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1하고 2는 여기에는 없거든. 그지? 근데 우리가 있잖아. 그 A 차집합 B라는 게 A가 만약에 1, 2, 3이고 B가 만약에 3, 4, 5면 둘이 차집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서 뭘 없애는 거야. 뭘 없애지? 얘랑 겹치는 게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3만 빠지는 거야. 이게 A 차집합 B야. 여기에서 얘랑 겹치는 것만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X랑 겹치는 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써야 돼. 여기다가. 그지? 근데 만약에 X가 1을 안 가지고 있잖아. X가 1을 안 가지고 있으면 1이 안 빠지겠지. 그럼 여기 1이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 1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3, 4, 5, 6, 7에서 뭘 빼야 나오는 게 이건데 1이 여기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반드시 1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은 이유로 2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 6, 7이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지. 그잖아. 근데 여기에는 절대 6, 7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에는. 왜? 여기에서 뭘 빼서 만들어지는 게 이건데 6, 7은 여기에 있지도 않은데 6, 7이 갑자기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은 여기도 6, 7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같은 이유로 여기서 6, 7이 빠지려면 X가 6, 7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X라는 집합은 뭐랑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1, 2, 6, 7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X라는 집합이 원소가 몇 개라고 했어? 6개. 그러면 4개 찾았으니까 2개만 더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2개는 될 수 있으면 작은 걸로 찾아라 이러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 줬거든. 무슨 말일까? 차집합은 분배 법칙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교집합은 분배 법칙이 되니까 X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거든. 그럼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거든. 그럼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X라는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를 빼면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X라는 애가 A 합집합 B의 원소를 제외하고 어떤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는 없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8, 9, 10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최소 하나. 8, 9를 다 가져가도 돼. 근데 될 수 있으면 작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제일 작은 8만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3, 4, 5 중에서 하나 작은 거 갖다 쓰는 게 제일 작겠지. 끝. 그래서 이거가 이제 X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1, 2 더하면 3, 10. 요 8 더하면 14. 3 더하니까 17. 답은 얼마? 27.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400번은 이건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연립방정식이라고 써주고 이거 별표 쳐놓고 연립방정식이거든. 연립방정식.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대칭차집합이죠. 대칭차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75인데 A랑 B랑의 대칭차집합이 45, 대칭차집이 47, 41일 때 이거 구하래. 그럼 어떻게 찾냐면 얘들아 이렇게 찾으면 돼. 일단 집합이 3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A, B, C, D, E, F, G라고 쓸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A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거, 여기는 B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이제 해볼게.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A랑 B랑 대칭차집합이니까 A랑 B랑 대칭차집합하면 A, F, B, E가 되는 거지. 그래서 쟤는 A, B,
EF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C랑 대칭 차집합 뭐 나와? B랑 C랑 대칭 차집합하면 B랑 C랑 대칭 차집합하면 여기잖아. B랑 C랑 대칭 차집합하면 맞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B, C, D, F 쓰면 되겠지. 그래서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 그 다음에 C랑 A랑 대칭 차집합하면 C랑 A랑 대칭 차집하면 A, C, D, E.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해 얘들아. 이걸 싹 다 더하면 45, 47, 40인데 이걸 싹 다 더해. 그 다음에 이거 빼면 뭐 특별한 값이 나올 거야. 한번 보여줄게 일단. 자, 일단 이걸 싹 다 더하면 A가 몇 번 더해지지? 2번 더해지지. B도 몇 번 더해지지? 2번. C도 몇 번 더해지지? 2번. D도 2번, E도 2번, F도 2번. 보이냐? A, B, C, D, F가 다 2번씩 더해지는 거 보이냐?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되지.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되는 거지. 그럼 싹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제 89에다가 45 더하니까 134 이렇게. 그럼 2로 나눠주면 67 이렇게. 됐냐? 근데 이건 뭐냐?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 더하기 B 더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이거 다 더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75라는 거지. 뭐 물어봤냐? G 물어봤어 얘들아. 그치?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물어봤다니까. A, B, C, D, E, F랑 A, B, C, D, E, F, G 주고 G 물어봤다고. 됐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답은 몇? 8개가 답이다.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여기 조건들은 막 바뀔 거야. 여기 조건들은 바뀔 거야. 근데 항상 명심할 거는 이렇게 영역을 나눈 다음에 각각 영역을 A, B, C, D, E, F, G로 나타난 다음에 항상 여기 있는 애들을 싹 다 더해 일단. 알겠지? 그리고 이걸 아마 줄 거야. 이걸 빼. 그러면 뭔가가 나올 거야. 그것만 잘 보면 문제가 풀릴 거야. 알겠지? 항상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 B, C, D, E, F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싹 다 더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싹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빼. 그지?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건데 그 값이 바로 답인 경우도 있고 답이 아닌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이용하면 쉽게 문제가 풀려 이렇게. 알겠지? 몇 개 더 풀어볼게. 중요하니까. RPM에도 있을 거야. 하나 더 풀어줄게. 다음에 401번은 좀만 쉬었다. 왜 이렇게 시간 잘 걸려? 좀만 쉬었다 줘.